안녕하세요. 화경사주 상담가 선음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 우리 이제 일반인 분들이 조금은 알면 좋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남기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지금 뭐 2024년도에 지금의 시점 그 전에도 사실 이 무당이나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그 전과 지금이나 언제나 꾸준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 시대가 이렇게 점차 바뀌면서 이런 무속인의 길을 더 많이 간다. 이건 아니고 그 전에 과거에도 사실 뭐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꾸준히 무당의 길, 무속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꾸준히 많았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남겨드린 타이틀,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의 문장이고, 그게 그 부분으로 인해 자꾸 문제가 진행이 된다. 무속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제 신내림을 받았냐고 물어보게 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신내림은 하나의 필수 코스이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이기도 하죠. 내가 무당이다. 무당이다, 무속인이다 하면은 내림 받으셨어요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내림굿, 지금 꾸준히 시대가 바뀌고 바뀌어도 꾸준히 무속인과 무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내가 어떤 큰 틀로 따지면 신병이라는 증상,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꽹가리 소리가 들린다, 징 소리가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아주 몸이 너무 아프다, 아주 안 좋은 무언가가 계속 느껴지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신병이라고 증상을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은 무당이 하죠. 점집을 가서. 근데 음 소위 말해서 내가 무당의 길을 간다. 이거는 저의 이제 과거 15살 때, 중학교 때 경험하고 느꼈던 신병의 증상과, 소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어떤 한 틀의 신병이랑 증상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우선 신병이라는 증상 안에는 정말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을 아는 거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부분들의 길.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이거 조금은 내용을 정리 안 하고 라이브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는 거라, 음, 항상 무언가 정리된 것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이 꽤나 좀 보시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신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집을 가게 되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얘기를 안 해도, 사실 뭐 얘기를 해도 그렇고 얘기를 안 해도 그 무속인이 너 뒤에 이제 뭐 조상 얘기를 하면서 뭐 신가물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내림을 받아야 너가 산다. 내림을 안 받으면 너 죽는다. 너네 가족 누구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문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신병은 누가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내가 찾아간 점집의 무당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결론을 내리죠. 흔히 말하면 내가 이제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감기가 너 폐암이다. 이거 수술해야 된다. 안 하면 너 죽는다. 이 예시가 굉장히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신병이라는 거는
정말 80% 90%가 우리 무속인들이 80%가 이 길을 갈 분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신병이 아닌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80% 90%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내림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내림을 받고 난 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차적으로 내가 신병이 온 것 같다.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뭔가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80%는 귀문이 열린 시기다. 우리가 이제 귀문 관살이라는 게 만세력이나 뭐 이제 요즘 뭐 사주 어플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뭐 사주를 보러 가서 귀문 관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 귀문 관살이라는 거는 내 팔자, 나의 살이 이제 흔히 말하면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귀문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귀신의 영이라는 잡신이나 허주, 영이라는 존재가 통관할 수 있는 육체를 뜻하는데 귀신들이 다 영이 모든 사람의 육체를 통관하지 않아요. 그들이 통관에 합이 맞는 육체에 통관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귀문관살이라는 살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우선 어느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귀문이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모모 귀문, 모모 귀문 이런 게 있어요. 시기상. 시기상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내가 어느 시기 때 귀문이 열리는 시기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오행의 성질 안에 나와 합이 귀문을 열리게 하는 성질도 있어요. 그거는 시기도 그렇고 그 공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큰 틀로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령 이제 내가 막 가위에 눌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공간, 그 터가 나의 어떤 상황의 시기에 귀문이 열리는 시기나 그 공간이 나의 관계성에 있어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주어진다.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 만약에 아파트로 따지면 저 방에 한 2, 3년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올해부터 되게 뭐 과위가 눌린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귀문이 열리는 시기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시기에 만나던 사람을 통해서 귀문이 열려서 어떤 귀신의 형태가 나를 통관하면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위를 눌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위라는 거는 좀 일반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는 형태는 물론 긍정적인 귀신은 없어요. 잡신, 허주의 이 성질이 긍정을 주는 귀신의 형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귀신과 허주와 잡신이 나쁘다, 부정을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귀신의 형태들이 결국엔 죽은 뒤에 물론 우리도 다 저 역시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이라는 존재, 귀신, 허주, 잡신의 이제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 자살한 귀신, 사고로 돌아가신 귀신, 여러 가지 뭐 병으로 돌아가신 귀신, 어떤 형태들이 어, 소위 말하면 병원이나 장례식장 이런 공간에 있는 허주나 잡신은 조금은 부정적, 부정적인 형태의 잡신으로 허공에 존재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건 확률적인 건데 그럼 귀문이 열리면 다 내가 문제가 일어나나요? 그런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재수가 없으면 내가 어느 공간, 뭐 바닷가나 병원이나 장례식 어느 공간에서 그게 재수없게 내 등을 올라탈 수가 있다라는 확률이 있다라는 건데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 신병이라고 판단하는 이 증상의 형태가 귀문과 굉장히 80% 90%는 이 귀문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대 때가 첫 번째 이 귀문이 열리는 10대 때, 10대의 흐름이 중2병이라는 흐름, 사춘기. 그때 이제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고 막 집도 안 들어오고 막 계속 막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중2병이 첫 번째 귀문이 열리는 시기에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사춘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느 공간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통해서 문이 열리는 그 기문의 시기에 나한테 정말 재수가 없으면 붙을 수 있는 그 합의 허주와 잡신으로 인한 증상들은 다 확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내가 증상이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병원을 가는데 뭐 이게 뭐 약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신병의 증상들은 결국에는 신병이 아니라 귀문이 열린 시기와 상황과 관계성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의 증상이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군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음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의 평산 신씨의 신장군 줄을 타고 가는 한 인간이고 무슨 도사줄, 불사줄, 뭐 장군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장군줄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주시는 분들은 장군줄과 연관성이 있는 저와의 합의받는 사람들만 오시게 되고 그 관계성에서만 이 인연이 이어져요. 그러면 한마디로 저는 제가 만약에 소아과 병원 원장이다. 그러면 소아과 지, 소아과 진료를 받아야 될 분들만 오시는 거지 이 공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오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병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잡신이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귀문이 열려서 잡신이 붙어서 오는 부작용과 증상들인데 그 잡신이 붙어서 내가 찾아간 이제 무당집을 가게 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하나 힌트를 더 드리자면 여기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물론 잡신이 붙은 사람들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귀문 때문에. 그러면 저의 신당 이 공간 안에 들어올 때 뒤에 붙어 있는 잡신은 하나의 영이고 귀신인데 귀신이 여기까지 들어오겠어요? 제 앞에까지? 안 들어오죠. 저희가 이제 굿당 같은 데 가면은 굿당 그 출입하는 그 길에 그 앞에가 잡신들이 되게 많아요. 귀신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오고 그 밖에서 머물러 있는 영들이 되게 많아요. 어, 이 말은 저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잡신이 당연히 그 에너지가 저와 마주하고 있는 거를 당연히 싫어하지. 이 공간에 같이 공존할 수 없죠. 근데 신병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점집을 가서 이 무당들이 잡신에 대한 이야기를 너 뒤에 잡신이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잡신 붙어 있는 사람끼리의 합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속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신병이라고 착각해서 내가 점집을 가면 이 점집에서는 내림을 받아야 된다. 너 이거 신병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서 계속 밑으로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림을 받으면 몇천 돈 그렇게 투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항상 힘들어. 음. 힘들게 막 빚 내가지고 그 내림 받고 신당 꾸미는 것도 그렇고 다 해서 빚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이렇게 한두 명 상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구태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런 걸로 유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저는 이거 어느 특정적인 누군가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뭐 다른 무속인 분들이나 무당 분들이 보셔서 기분이 나빠하신다면 본인의 이거는 저는 특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음.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신도 음? 신병이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39살이에요, 나이가. 근데 저의 첫 번째 그런 신의 깨달음을 얻은 게 신병이라는 표현보다 15살 때 온 하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증상들도 그렇고 경험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 깨달음은 나의 조상줄에 이 길을 걸어갔던 분이 나의 뒤에 조상줄로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지만 무속인이나 무당은 조상을 뒤에 존재하는 조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조상이 곧 나의 팔자이자 전생이자 나의 모든 이 상황의 어, 해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이라고 착각해서 가는 길들이 결국엔 내가 잡신 붙은 사람들은 잡신이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합이 그렇게 그게 하나의 인연이라는 거죠. 공통적인 합. 잡신 붙어 있는 무당이나 잡신 붙은 사람이 가는 곳은 그런 이끌림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매스컴이나 어쨌든 여러 가지 콘텐츠나 많은 것들이 이제 뭐 한때는 힙합이라는 거에 대한 콘텐츠, 트로트에 대한 콘텐츠 여러 가지들이 결국에는 그 끝을 보고 한계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콘텐츠를 찾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무속이나 무당 제가 제 손님 중에 이제 저한테도 신들린 연애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무속인 관련된 분들이 뭐 소개팅을 한다? 어, 선생님도 거기 나가시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검색을 해봐서 그거를 완전 한 번도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누가 출연하나 이런 것만 봤지 그 내용 자체를 뭐 영상을 본 적은 없는데 길이 아닌 분들은 저의 눈에는 너무 보인다라는 거죠. 이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게 그게 어, 오히려 그분들에게도 도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분들 중에. 이 길이 맞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죠. 근데 이 길이 아닌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신병이 아니라 내가 신을 모셔야 되고 내 조상줄이 그 신과 영역이 있는 조상줄이다. 근데 그 위에 줄 분들도 신병이 아니라 귀문 때문에 착각해서 내려온 하나의 악순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 음, 신병이라는 것은 결국에 정말 대부분이 귀문이 열려서 오는 하나의 부작용이다. 그게 굉장히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저 지금 귀문 열리는 시기가 아닌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여기 지탱하고 있는 공간, 내 아파트의 터, 내 주택의 터, 내 회사의 터,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연결고리가 나와의 관계성에서 귀문을 열게 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게 크고, 제가 유튜브 시작하게 된 게 이런 무속인 사기꾼들, 스님이 사주를 봐드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원래 첫 번째로는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이 무속인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아서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의 영역 안에서 이 영상을 한 명이라도 보시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지, 어, 그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먼저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렇게 저의 콘텐츠나 저의 채널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건데,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병이라는 증상 때문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것을 다른 점집을 가셔서, 물론 모든 점집이 그런 잡신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어, 이것을 그냥 신병이라는 판단해서 구술하고 제사를 하면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도 무당 분들도 이게 냉정하게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는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느껴져요. 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떤 키워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한계성. 그럴 때는 정말 늦지 않았어요. 이게. 이 길이 아니면 빨리 내려놓고 본인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무속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여성과 관련해서 성적인 것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항상 매스컴에 뭔가가 문제 나고 살인 나고 뭐 일어나면은 그게 무속인과 연결고리가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업을 계속 가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제 입장에선 불쾌하죠, 이게.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게. 그러니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그런 게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신병이 아니고 이 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닌 사람들이 신병으로 착각하는 건 귀문과 연관성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귀문. 음. 귀문이 열리는 시기에. 귀문이 열리게 되는 공간에, 기문이 열리게 되는 관계성에서 오게 되는 증상으로 인한 부작용인데, 오늘은 좀 서두없이 이렇게 쭉 연결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시점이 내가 신병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이게 애초에 이게 보완이 돼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으로 통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정말 막아야 되는 거고, 정말 여러모로 어떤 그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좀 더 올바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겠죠. 근데 저는 오늘은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시청해 주셔서